자, 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탄수 고지방 식단에 대한 두 번째 영상인데, 일부 영상에서는 저탄수 고지방 식단에서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종류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부 영상에서 내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영상부터 순서대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부 영상 안 보신 분은 오른쪽 위에 재생 목록 링크가 나오고 있으니까 클릭하시면 일부 영상부터 순서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일부 영상 마지막에 식단의 종류가 섞여서 만들어지는 혼종 식단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키토제닉 식단은 케토시스 상태를 유도하는 식단이다. 펠리오 식단은 건강을 위해서 평생 하는 식단이다. 자, 이렇게 식단의 이름이 따로 들어가 있고 이 두 개가 다른 식단이다라는 게 인지가 되면 그다지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식단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탄수 고지방 식단이라고 지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같은 문장이 됩니다. 저탄수 고지방 식단은 케토시스 상태를 유도하는 식단이다. 저탄수 고지방 식단은 건강을 위해서 평생 하는 식단이다. 자, 이렇게 되면 둘 다 저탄수 고지방 식단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보니까 저탄수 고지방 식단에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이게 같은 식단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두 개의 문장을 합쳐서 건강을 위해서 평생 케토시스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저탄수 고지방 식단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키토제닉 식단과 펠리오 식단이 섞여서 이상한 혼종 식단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저탄수 고지방 식단은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주장은 대부분 이 혼종 식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혼종 식단이 건강에 안 좋은 건 맞는 얘기예요. 자, 일부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케토시스 상태는 탄수화물이 부족한 일종의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가 오래 유지되면 건강에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키토제닉 식단에서 단기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고요. 키토제닉 식단 알려주는 분들이 케토시스 상태 계속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요. 이게 참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이 혼종 식단을 키토제닉 식단이라고 부르고 이게 키토제닉 식단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식단이 왜 키토제닉이 아니냐면 식단 자체가 논리적인 오류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자, 혼종 식단의 논리는 케토시스 상태는 건강에 좋은 상태이고 그래서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논리가 맞으려면 탄수화물 자체가 건강에 안 좋아야 돼요. 케토시스 상태는 건강에 좋은 상태인데 탄수화물은 케토시스를 풀어버리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혼종 식단에서는 정제 비정제에 상관없이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합니다. 과일의 섭취는 완전히 금지되고 야채도 입혀서만 소량 허용하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단백질과 지방으로 탄수화물이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전혀 먹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야채와 과일 같은 비정제 탄수화물에는 탄수화물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야채와 과일의 섭취를 제한한다는 거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섭취도 제한을 하는 거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해지면 다른 건강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케토시스 상태를 유지하는 게 건강에 좋다라는 이론이 깨지게 됩니다. 케토시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해야 되고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과일과 야채의 섭취도 제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해서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요. 건강에 좋은 상태와 케토시스 상태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종종 영양제를 챙겨 먹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따로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 하는 식단이 건강에 좋다라는 건 모순이잖아요. 자, 두 번째 오류는 케토시스 상태가 되어야 지방이 연소된다는 논리의 오류인데 먼저 기본적인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케토시스 상태가 아닐 때는 몸이 탄수화물 위주로 대사를 하고 탄수화물 위주로 대사를 하기 때문에 체지방이 연소되지 않아서 비만이 된다. 케토시스 상태가 되면 몸이 지방 위주로 대사를 하고 지방 위주로 대사를 하기 때문에 체지방이 연소되어 비만이 해결되고 건강하게 된다. 그래서 지방 위주로 대사를 하는 케토시스 상태가 건강에 좋다는 거죠. 자, 먼저 이 주장이 맞기 위해서는 케토시스 상태가 되지 않으면 체지방이 연소되지 않아야 됩니다. 케토시스 상태가 되지 않아도 체지방이 연소되면 굳이 케토시스 상태가 될 필요가 없겠죠.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고 식물성 식품만 먹는 채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칼로리를 탄수화물에서 얻고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채식을 하는 사람은 케토시스 상태가 될 수 없겠죠. 케토시스 상태가 되어야만 체지방이 연소된다면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체지방이 연소되지 않아야 되는데 채식으로 체지방을 줄여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케토시스 상태가 되어야만 체지방이 연소된다는 논리도 깨지는 거죠. 케토시스 상태가 되어야만 체지방이 연소되는 건 아니라도 체지방이 더 많이 연소되는 건 맞지 않나요? 그런 연구들도 있다던데. 자, 일부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사람 몸에 있는 기관 중에 일부는 평소에는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사용을 하는데 탄수화물이 부족한 케토시스 상태에서는 체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체지방을 에너지로 쓰지 않던 기관이 체지방을 에너지로 사용을 하니까 케토시스 상태가 되었을 때 체지방 사용량이 높아지는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체지방 감량 효과는 일시적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정책 영상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람 몸에는 특정한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음식에 대한 흡수율이 높아져요. 자,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그 탄수화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음식에 대한 흡수율이 높아지는데, 흡수율이 높아지게 되면 몸에 흡수되는 양이 많아지니까 이걸로 인해서 체지방이 증가하거든요. 이렇게 증가된 체지방과 케토시스 상태로 인해서 줄어들는 체지방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 체지방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상태가 돼요. 이걸로 인해서 정체기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이 혼종식단 오래 하신 분들 중에는 정체기가 형성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질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이 혼종식단에서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걸 기본 조건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탄수화물을 더 심하게 제한해 보세요 라거나 아니면 혹은 당신 생합성으로 몸 안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라 라고 알려줘요. 자, 그러면 탄수화물 섭취는 원래 금지가 되어 있었고 단백질을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고기의 섭취도 줄여야 돼요. 그럼 결국 먹을 수 있는 게 지방밖에 없잖아요. 버터나 오일 같은. 야채나 과일, 고기는 조금 먹고 버터랑 오일을 많이 먹어라 라는 거는 어떻게 봐도 건강에 좋은 식단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혼종식단이 아닌 정상적인 키토제닉 식단에서 단기간 하도록 권장하는 이유는 단기간 했을 때는 건강에 위협이 그다지 크지도 않으면서 체지방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체지방 감소 효과는 흡수율이 높아져서 없어져 버리고 건강이 위험해지는 위험만 커지기 때문에 무의미하니까 단기간만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키토제닉 식단과 혼종 식단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네요. 그냥 균형 잡힌 식단으로 다이어트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굳이 저탄소 고지방 식단을 해야 되나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영상이 2개가 나오고 있을 텐데 다음 영상이 완성되면 오른쪽에 나오도록 해두겠습니다. 오른쪽 영상이 저탄소 고지방 식단 3부 영상이 아니라면 아직 영상을 만드는 중이니까 며칠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이번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